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자신의 결정만으로 이윤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내 이익이 좌우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전략적 상황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상호작용의 결과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틀이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하나의 게임을 정의하려면 4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기자, 취할 수 있는 행동계획인 전략, 그 결과로 얻는 보수, 그리고 상황에 대해 아는 정도인 정보입니다. 단순히 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공식을 찾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머릿속을 읽고 대응하는 과정이 현대 경제학의 핵심적인 분석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본격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업 A와 기업 B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은 각각 적은 광고비를 쓸지 아니면 많은 광고비를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구조한 것이 바로 이 표, 보수 행렬입니다. 왼쪽 축은 기업 A의 전략, 위쪽 축은 기업 B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이윤을,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이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보수 행렬은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 인간이 상대의 수를 예측하며 밟아가는 논리적 사고의 경로를 시각화한 지도입니다. 이제 이 지도를 따라 게임의 균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우월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우월 전략이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항상 더 큰 보수를 가져다주는 최적의 전략을 뜻합니다. 이 보수 행렬을 다시 보시죠. 기업 B가 적은 광고비인 B1을 택할 때 기업 A는 A2를 택해 8억 원 대신 10억 원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업 B가 많은 광고비인 B2를 택하더라도 기업 A는 역시 A2를 택해 1억 원 대신 4억 원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즉, 기업 A에게는 많은 광고비를 쓰는 A2가 우월 전략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기업 B에게도 많은 광고비를 쓰는 B2가 우월 전략이 됩니다. 두 기업 모두 자신의 우월 전략을 선택한 결과 게임은 우측 하단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를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기업이 모두 적은 광고비를 썼다면 각각 8억 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두 기업 모두 4억 원이라는 더 적은 이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했다면 둘 다 더 큰 이익을 보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사회 전체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파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월 전략 균형이 우리에게 던지는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게임에 방금 전처럼 무조건 유리한 우월 전략이 항상 존재할까요? 우월 전략 균형은 상대방의 모든 가능한 선택에 대해 내가 한 가지 최적의 답을 가져야 한다는 매우 엄격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표는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 새로운 기업 C와 기업 D의 게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업 C의 보수를 살펴봅시다. 상대방인 기업 D가 D1을 택하면 C1을 택해 10을 얻는 것이 좋지만 기업 D가 D2를 택하면 C2를 택해 5를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의 선택에 따라 나의 최적 선택이 계속 바뀌므로 기업 C에게는 우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월 전략이 없는 상황의 한계를 돌파한 인물이 수학자 존 내쉬입니다. 그는 조건을 완화하여 상대방이 선택할 것으로 주어진 특정 전략에 대해서만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 대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내쉬의 통찰은 경제학의 분석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무조건 이기는 단 하나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전제로 나의 최선을 찾는 상호 의존적 사고로의 전환을 이뤄낸 것입니다. 다시 앞서 본 보수 행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상태를 보면 기업 D가 D1을 선택할 때 기업 C의 최적 대응은 C1이고 역으로 기업 C가 C1을 선택할 때 기업 D의 최적 대응 역시 D1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측 하단의 상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도 두 기업은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 서로 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게임 안에 내쉬 균형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쉬 균형의 본질은 서로의 기대와 행동이 어긋나지 않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를 상호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수식으로 보면 경기자 C의 최적 대응 수식과 경기자 D의 최적 대응 수식이 서로의 변수를 입력값으로 삼아 완벽하게 맞물려 순환하는 논리적 구조를 가집니다.
이 아름다운 균형 이론을 정립한 존 내시는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30년 넘게 조현병과 싸워야 했던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유령이라 불리며 교정을 서성였던 한 천재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현대 경제학에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분석 체계가 되었습니다. 내쉬 균형은 앞서 본 우월 전략 균형을 포함하면서도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기준이 확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서로의 최적 대응이 영원히 엇갈리기만 해서 내쉬 균형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극한의 예시가 바로 이 표에 나타난 동점 맞추기 게임입니다. 이 표는 두 경기자가 동시에 동장을 내밀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두 사람이 낸 동전의 면이 앞면이나 뒷면으로 일치하면 경기자 1이 이겨 1원을 따고 면이 서로 엇갈리면 경기자 2가 이겨 1원을 따게 됩니다. 이 표 안에서 최적 대응을 찾아보겠습니다. 1이 앞면을 내면 2는 뒷면으로 도망가고 2가 뒷면을 내면 다시 1이 뒷면으로 쫓아갑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쪽을 피해 끊임없이 선택을 바꾸는 영원한 꼬리 잡기가 이어집니다. 이 잔혹한 게임에서는 어떤 하나의 행동만을 고집하는 순수 전략을 취하는 순간 상대에게 패턴이 읽혀 무조건 패배하고 맙니다. 고정된 전략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나의 패턴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무작위성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즉, 앞면과 뒷면을 적절한 확률로 섞어서 사용하는 혼합 전략으로 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행위의 무작위성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 앞면이 나올 확률을 p, 뒷면이 나올 확률을 1-p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혼합 전략은 확률을 정밀하게 조율하여 상대방이 앞면을 내든 뒷면을 내든 얻게 될 기대 보수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만드는 고도의 계산입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동일하게 만든다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기자 2가 앞면을 낼 때의 기대 보수 수식과 뒷면을 낼 때의 기대 보수 수식을 양팔저울처럼 같게 두는 것입니다. 이 식을 풀면 P는 정확히 2분의 1, 즉 50%라는 답이 나옵니다. 두 경기자 모두 앞면과 뒷면을 정확히 반반의 확률로 섞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선택을 하든 이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 전략 균형입니다. 존 내시